안녕하세요. 잘 들리실까요? 응? 응. 네. 저희 1시 30분이 되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오늘 저와 이경연 과장과 박헌희 차장님 지금 들어오고 계시고요. 저희 김혜경 주인님, 저희 예술위원회에서 참석했고요. 그다음에 경영지원팀에서 저희 이효경 차장님께서 지난번 오리엔테이션 때도 한번 도움을 주셨는데 오늘도 시연을 직접 해주기로 하셔서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전부 다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가 지난번에 메일로 안내 드렸던 것처럼 각 재단에서 엔카스를 등록하시는 화면을 같이 켜두시고 어, 직접 등록을 같이 해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효경 차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들리시죠? 네. 저번에도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오늘은 말씀 주신 대로 경영 과장님 말씀 링크가 안 대로 돼요. 심의 하고 생성 내일에 심의 생성 매뉴얼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심의 부분만 좀 이제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같이 이제 저도 사실은 심의 진짜 자체를 이제 해본 적은 하나씩만 이제 위원님 너무 심의 가요. 시스템을 이용해서 해본 적은 없는데 그래도 한번 이제 시연으로나마 이제 같이 하면서 이제 이걸 통해서 어떤 더 불편한 점이 있고 시스템 개선하는데 이제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말소리 좀 작나요? 그렇진 않죠. 네, 네, 그러면 저는 잘 들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이제 매뉴얼로 한번 이제 전체적인 프로세스 한번 훑고 하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매뉴얼 먼저 이제 계속 이거 배포된 매뉴얼이긴 한데요. 한번 듣고 이제 시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 오도영을 불렀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크게 얘기할게요. 관리자 페이지는 이제 아시는 대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고요. 일단 심의 절차를 한번 하나씩 보면은 저희가 이제 심의 시스템에서는 심의 등록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택 항목인 가점이나 환류 점수를 등록하거나 이제 이거는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근데 지금 K아트 사업에서는 가점이나 한류 점수는 등록하지 않는다고 해서 요거는 이제 확인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심의위원을 이제 해당하는 사업에 어떤 심의위원을 등록할지 이제 지정하는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을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심의 등록을 할 때 그룹을 이제 하나 이상은 지정해야 하는데 이 그룹과 할 사업을 이제 지정하고 심의위원까지 이제 연결시키는 작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심의 기준값을 등록하는 이제 심의 자료 생성이라는 메뉴가 있을 텐데 여기에서 심의 기준과 가중치 등을 이제 등록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심의위원에게 심의 자료를 이제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심의 자료를 생성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심의위원들이 접속하는 온라인 심의 시스템에서 심의위원들은 해당하는 이제 후보들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제 평가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이제 도중이나 평가가 완료된 이후에 평가표 DB조회라는 메뉴를 통해서 이제 평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평가 현황이라는 메뉴에서 통계 자료까지 이제 출력하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심의가 완료돼서 이제 기준치 이상의 합격자가 이제 선정된 이후에는 이제 심의 결과 등록에서 합격과 불합격 여부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1차 심의만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끝나고요. 혹시나 이제 2차까지 뭐 인터뷰 심의나 이런 게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똑같이 심의위원 등록부터 2차 심의의 내용을 등록해 주면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심의 결과 확정까지 해주시면은 끝나는 과정입니다. 하나하나 조금씩만 보고 넘어갈게요. 네, 맨 처음에 이제 심의 등록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시게 될 건데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해당하는 사업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떻게 심의할지에 대한 부분을 설정하시는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게 될 거지만 이제 블라인드를 만약에 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떤 항목들을 지정할 건지, 심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어떤 건지, 그다음에 혹은 이제 이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심의를 확인해야 되는 대상자가, 사업 담당자가 지정돼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 담당자를 지정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이제 아래 보면은 집계 그룹이랑 심의 그룹을 이제 추가해서 저장하실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심의 그룹은 이제 심의를 이제 심의위원들이 하게 될 때 제공하는 이제 그룹핑한 이제 하나의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하나는 정도는 이렇게 그룹을 필수로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분야가 여러 분야일 때 이제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예전에는 통합심의라고 해서 이제 여러 분야를 이제 한꺼번에 심의위원에게 이제 그러니까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문화 일반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 분야를 통합시켜 가지고 임의로 시스템에서 임의로 통합시켜서 제공해 드리긴 했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통합해 달라라고 해서 한 번에 이제 심의 그룹 하나만 지정하셔 가지고 심의를 하시는 기관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냥 여러 분야도 통합하지 않고 해당 분야 그대로 이제 표출하면서 그러니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계 그룹은 사실 이제 어떤 그룹이 문학이나 뭐 시각이나 이렇게 두 개 정도로 나눠져 있을 때 이제 문학과 시각을 뭐 같이 집계해서 보겠다라든가 뭐 하여튼 이런 의도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이제 옵션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딱히 필요 없으면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네, 심의 대상 정렬이 지금 순서상 여기 온라인 심의 대상 정렬 항목으로 있어가지고 이제 먼저 나오긴 했는데, 사실 이 정렬은 심의 자료를 완전히 끝까지 생성한 다음에 정렬 순서를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연할 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아까 말씀드린 블라인드 항목들. 근데 지금 저희 K아트 사업인 경우에는 이제 신청서로 그 지원 신청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지원 시스템에 입력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건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지만 나중에 한번 확인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 연락 권한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요거는 아까 그 항목에서 이제 추가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사업부서 담당자들, 이제 한 기관의 사업부서 담당자들한테 모두 공유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전행정심의 선택사항으로 있기는 한데요. 사전행정심의를 하겠다라고 아까 심의 등록 메뉴에서 체크를 하게 되면은 꼭 사전행정심의 메뉴에 와서 사전행정심의를 완료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전행정심의 메뉴에서는 이제 행정 결격인 경우에 탈락 사유를 입력하고 이제 합격 여부에서 체크가 해제되어 있으면 불합격이고요. 그래서 다 이제 합격인 경우에는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전 행정 심의로 통해서 이제 1차적으로 행정 결격 사유를 거르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합격 여부에 체크되어 있는 것만 다음 1차 심의 대상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심의위원을 먼저 등록하는데요. 그 심의위원 등록 메뉴에서 이제 해당하는 사업을 어, 검색 조건에서 선택하시고 등록된 이제 심의위원을 등록을 이제 심의위원 등록 버튼을 통해서 이제 심의위원을 선택하고 해당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그룹에 이렇게 매치핑을 시켜주시면 되거든요. 또 시연하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심의 그룹 설정도 이제 요 해당하는 신청서죠. 이 심의 그룹, 이 신청서와 심의 그룹을 이제 연결시켜 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지금 심의자 수가 1차, 2차 나눠져 있는데 1차라고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아까 등록된 심의 그룹을 일괄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나 여기 매뉴얼에 있는 대로 2차 심의 그룹을 1차 심의 그룹으로 다르게 설정해서 1차 심의와 2차 심의를 모두 다 내용을 심의위원에게 공개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나중에 2차 심의 시에 그룹을 다시 2차 심의 그룹을 하나 더 등록하고 심의 그룹을 다르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평가표 위원 심의서 직원이라는 이제 제목의 메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했을 때 어떻게 그 평가 대상 목록이 리스트가 어떻게 보이는지, 혹은 심의서가 어떻게 보이는지 이제 출력 메뉴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메뉴고요. 여기까지 확인하셨으면 심의 자료 생성 메뉴에 들어와서 심의 기준값 관리와 이제 심의 자료 생성 버튼, 그다음에 심의 자료 삭제 버튼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여기 이제 회계연도 단위사업 그다음에 분야까지 이렇게 설정을 먼저 하셔도 되고요. 심의 기준값 관리 먼저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위에서 설정하실 수 있게 되거든요. 음, 심의 기준값 관리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심의 기준과 평가 내용, 평가 대상 등을 이제 입력을 추가 버튼을 통해서 입력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 심의가 아니라 이제 각각 분야별 심의를 이제 통합적으로 진행하게 되신다면은 여기 이제 심의 기준 및 가중치 사업 단위 복사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 이용해 가지고 한 번 등록된 이제 한 분야만 이제 등록해 놨으면은 다른 분야도 다 복사 하셔 가지고 가중 심의 기준이랑 가중치 등을 모든 분야마다 등록을 해 주시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제 이전에는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문화일반으로 통합해서 원복 뭐 심의 문화일반을 통합해 주세요라고 하면 저희 운영지원팀에서 통합하고 그 뒤 완료됐으면 다시 원 분야로 심의 분야를 원복해 주세요라고 하면 저희가 원복해 드리고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굳이 이제 꼭 그렇게 하셔야겠다면은 이제 저희 쪽에서도 이제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 그룹에 이제 심의를 이제 진행하는 이제 통합 작업이 필요 없이 조금 이제 복사를 이제 여러 분야로 복사해야 된다는 조금 귀찮음은 있으시겠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심의위원이 봤을 때 해당 원 분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이점이 있죠. 이제 참고 자료로 이제 심의 점수는 이렇게 가중치에 따라서 이렇게 환산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가점을 이제 선택 사항이긴 한데 이렇게 등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업에서 빠져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평가표 DB조회 메뉴인데요. 이제
제일 많이 보시게 될 메뉴이긴 합니다. 그래서 평가 중이거나 평가가 완료되었을 때 이제 어떤 심의위원이 이제 점수를 어떻게 줬고 등급은 몇 점이고라고 하는 게 바로바로 이제 확인될 수 있는 메뉴이고요. 네, 지금 여기는 2차 심의가 사실 다른 데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없긴 한데 혹시나 1차 심의하고 이제 2차 심의까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 심의 기간 그러니까 심의 등록 메뉴에 가면 등록 메뉴에서는 심의 기간을 1차 따로 2차 따로 설정할 수 없으니까 심의 기간은 1차, 2차 기간 동안 열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심의위원이 이제 그 기간 동안 1차 사업이 끝났는데도 이제 1차 사업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수정 불가 처리 여부에서 이제 Y라고 해주면은 2차 심의 기간에 1차 심의 내용은 이제 수정하지 못하도록 뭐 지정할 수도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출력물 이제 형태로서 지금 출력 구분해 보면은 기본, 평균, 가점, 뭐 한료 점수라고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그 평균, 평점, 현황 같은 경우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사업평가 현황 메뉴가 있거든요. 이걸 잘 활용하셔서 이제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평균 총점과 평점이 이제 어떻게 반영되는지 요거에 대한 이제 참고 사항이고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심의가 이제 완전히 끝났을 때 이제 심의 결과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기준점을 설정하고 자동으로 등록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합격과 이제 불합격 여부를 음, 한꺼번에 이제 등록하지는 않고 이제 일일이 좀 이제 수작업을 좀 해주셔야 되긴 하는데요. 이렇게 합격 여부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분할 지급 여부, 뭐 지급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설정을 해주시면 이제 됩니다. 음, 참. 그 2차 심의가 이제 재단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일단 이제 1차 심의 결과와 2차 심의 결과는 등록하되 2차 심의는 이제 온라인 심의를 진행하지 않는다, 재단에서 진행하지 않으니까 이제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제 결과만 이제 2차 결과만 이제 등록해야 되니까 이제 2차 심의 대상 그러니까 1차 심의에 합격된 사람을 대상으로 2차 심의 대상을 체크해 주시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심의자 수 2차로 변경하셔서 검색하셨을 때 이때 또 합격 여부를 지정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심의는 이제 그 재단에서 진행하지 않으니까 앞에 제가 쭉 말씀드린 과정은 진행하지 않고 심의 결과 등록부터 이제 2차 심의 결과, 2차 심의에 대한 결과만 등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심의 결과 확정 메뉴인데요. 이제 모든 심의가 다 완료된 이후에 이제 대상 사업의 이제 공개, 비공개 여부를 확정시킨다 하고 그 확정되는 이제 공개하는 일자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혹시나 중간에 1차 결과만 해야 할 상황이면은 이제 인터넷 공개, 1차만 공개, 비공개가 있는데 1차만 공개 중간 이 부분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1, 2차 완료된 결과만 공개하겠다라고 하면 공개 최종을 선택하셔서 이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주간에 사업 진행하다가 사업 포기로 인해서 이제 예비 합격자를 추가 합격자로 설정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프로세스대로 하면 되는데요. 음, 일단 이제 이미 심의 결과 등록하고 심의 결과를 확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심의 결과 확정 메뉴에 가서 심의 결과 확정 상태를 미정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이제 그 전에 했던 합격 불합격 여부 설정 부분을 다시 진행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체크 심의 결과 확정을 체크 해제하고 각 1, 2차 심의의 합격 여부를 변경하고 그다음에 확정하신 다음에 이제 추가 합격 여부에도 이제
체크를 하면은 이 합격자는 추가 합격으로 합격했다라는 이제 이력이 남을 수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최종 확정까지 해주시면은 이제 됩니다. 네, 심의위원을 이제 만약에 선정되었는데 이제 심의위원회 이제 심의위원도 인카스의 회원이기 때문에 심의위원 회원으로서의 확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의위원은 이제 인카스의 회원으로 일단은 가입해 주시라라고 연락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그렇게 된 이제 해서 아이디가 특정되게 되면은 해당하는 아이디를 이제 해당하는 아이디를 확인하셔가지고 음, 심의위원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좀 바꾸겠습니다. 네, 가스 이제 업무 시스템, 관리자 시스템 화면이고요. 네, 들어왔을 때 심의 관리부터 시작될 건데요. 심의 관리 메뉴 들어와서 일단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의위원에게 이제 엔카스 회원 가입을 요청하신 다음에 이제 엔카스 회원에 대한 이제 아이디를 얻으셨으면은 음, 전문가 관리라는 메뉴에 오셔가지고요. 시작하시는 이제 심의위원을 검색합니다. 검색하고 이제 어, 어, 여기 이제 해당하는 심의위원 회원의 정보를 확인하셔야지 어, 심의위원으로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자, 다음 들으면 이제 전문가 회원 조회에 대한 이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 여기에 있습니다. 전문가 여부라고. 이 부분을 사실 비전문가로 선택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을 거거든요. 본인 인증 여부는 이제 회원가입을 지금 했으면은 이제 인증 상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 인증도 되어 있어야 되고 일단 전문가 회원이어야지 심의위원으로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라고 선택한 다음에 이제 뭐 사실 이 필수 입력값이 아닌 건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전문가 설정 사유도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 심의로 이제 해주시고 혹시나 나중에 현장 평가 진행하시는 기관이 있으면 이제 현장 평가를 체크해 주시는 건데요. 그래서 지원 심의로 하시고 이제 설정 기간도 크게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지만 이제 하나의 그냥 그 구분값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전공 분야, 그다음에 세부 분야, 부전공 이런 항목들을 이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전문가까지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는 이제 뭐 나머지들은 이제 전문가 설정과 현황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활동 내용 이런 것들이고요. 네, 전문가 관리까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 아까 처음에 봤던 심의 등록 화면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인가스 연계 테스트용이라는 사업으로 계속 그 시연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 인카스 연계 테스트용 사업인 경우에는 사전 행정 심의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평가는 무조건 체크해 주셔야지 이제 다음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전 행정 심의, 온라인 평가 두 개 체크되어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2차 심의 시 1차 심의 정보 공개 설정은 사실 1, 2차 심의를 다 온라인 심의로 한 기관에서 계속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이제 2차 심의
창에서 2차 심의위원들이 보는 2차 심의창에서 2차 심의 평가 화면에서 이런 것들을 보여줄지 말지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제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뭐 비공개하셔도 되고요. 어떤 걸 선택하셔도 지금은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심의 대상 정렬은 이제 아까 한번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까지 다 이제 심의 자료까지 생성한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라인드 심의 항목이라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심의 항목의 항목 지정 버튼을 누를 거예요. 지금 공유가 좀 안 돼서 제가 조금만 기다릴게요. 음. 보시면은 이제 분야를 제가 문학으로 선택하고 면은 무조건 사실 이건 좀 저장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저장된 상태가 아닙니다. 반드시 저장을 해야 블라인드 설정이 반영됩니다라고 떠 있으면은 저장을 아직 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크를 하지 않으면 전체를 보여주는 거고요. 체크한 항목은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포트로 되어 있는 신청서는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체크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모두 보여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 저희가 그 신청서를 첨부 파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첨부 파일 안에는 뭐 기본 정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름이나 뭐 이런 이제 생년월일 이런 게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블라인드 처리까지는 이제 해줄 수는 없고요. 시스템에서 이제 이 시스템에 입력했던 내용에 대한 것만 이제 블라인드 처리를 이제 해서 심의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두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돌아와서 음, 여기까지 지정했고요. 이제 이것도 다 블라인드 심의 항목도 아까 보여드렸겠지만 이제 분야가 여러 가지이면은 모든 분야를 다 분야별로 지정해 주셔야 되고요. 음. 해주신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심의 열람 권한 부서 단위로 할 건지 담당자 단위로 할 건지 네 설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전체 그대로 두고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심의 시작일은 이제 심의를 시작할 일자를 해주시면 되고요. 종료일은 이제 심의 종료일. 이 심의 시작일과 심의 종료일은 온라인 심의를 하는 심의위원들에게 심의 목록이 제공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수정할 수 없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넉넉히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딱 심의하실 수 있는 기간에 설정을 하시면은 이제 그 뒤로부터는 심의위원이 확인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음, 심의 점수 반영 비율에 대한 설명은 여기 있고요. 이제 보통은 이제 그대로 두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계 그룹을 사용하실 예정이면 여기서 추가하시면 되고요. 말고 이제 심의 그룹인 경우에는 지금 제가 테스트 데이터라서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어, 보통 이제 분야별로 이제 다 지정하셔도 되고, 근데 그 심의위원이 분야별로 있지 않고 모든 분야를 다 다 심의를 하시면은 이제 하나의 심의 그룹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거는 잘 몰라가지고 일단은 제가 하나로 두 개 정도로만 이제 심의 그룹별 심의위원이 다르다라는 전제하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연극 뮤지컬과 무용, 음악, 문학, 시각예술 이렇게 저는 지금 심의 그룹을 해놨고요. 그래서 그거에서 이제 저장.
이렇게까지 하시면은 심의 준비와 관련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설정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전행정 심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전행정 심의에 체크를 했기 때문에 사전행정 심의에서 결과를 등록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 테스트 데이터고요. 미리 조금 작업을 해놨는데요. 이제 사전행정에서 이제 탈락 사유, 뭐 탈락이 결정된 분 같은 경우에는 체크 해제를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모두 체크하시면은 지금 7건이 지금 1차 심의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여기서 탈락 사유를 입력을 하셨다면은 나중에 이제 결과 불합격, 합격 여부를 이제 설정하시면서 인터넷 공개를 눌렀을 때, 그 공개 날짜가 됐을 때 탈락 사유도 신청자, 탈락자이죠. 이분들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한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그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전행정심의를 통해서 1차 심의 대상으로 이제 설정된 이제 사업에 대해서 심의위원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 등록 메뉴 지금 와 있고요. 인가스 연계 테스트용 사업에서 심의차 수 1차라고 해서 사실 이제 분야별로 설정하셔가지고 조회하시는 게 제일 편하긴 할 겁니다. 일단 전체로 봐보면은 저는 일단 문학이랑 시각예술 이렇게 지금 어, 3명씩 같은 심의위원이긴 한데요. 이제 3명씩 이제 등록을 해놨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만약에 7개 정도의 그 분야가 있다라고 하시면 이 7명의 심의위원회 7개의 분야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 7개의 분야의 7명을 다 하나씩 그 7명씩 이렇게 다 등록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심의위원 복사 기능이 있으니까 요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그 한 분야만 먼저 등록하고 이제 같은 심의 분야를 심의위원을 이제 복사해서 이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그 시각예술 분야는 삭제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후보단 내 등록, 후보단 외 등록이라고 버튼이 있는데요. 이제 매뉴얼에서 봤을 때는 그냥 심의원 등록이라고 있었을 텐데 사실은 이제 좀 그 뒤에 바뀌어가지고 이게 후보단 내 등록은 이제 문화예술위원회에서만 사용하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후보단 외 등록 버튼 눌러가지고 음, 이제 뭐 하나하나 이제 심의위원들을 검색하셔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추가된 심의위원 등록 추가 버튼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심의위원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이미 문학 분야에 이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이 시각예술 분야에서는 심의위원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처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분야는 시각예술 분야고요. 여기 사업에서 이제 복사의 분야는 문학으로 하겠습니다. 음, 제가 반대로 설명한 것 같습니다. 네, 문학에 있는 내용을 시각예술 분야로 이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복사 하시겠습니까? 해서 복사가 완료돼서 음, 그래서 지금 시각예술 분야를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시각예술을 했는데 그룹은 제가 시각예술로 어,
일단은 제 분야는 시각예술이고 예상코드명 이게 처음 할 때는 이제 요 분야랑 그다음에 예상코드명이랑 그룹 구분을 이제 지정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괄 적용 버튼 눌러가지고 이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저 대상 누르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분야 지금 심의위원 등록을 저는 문학이랑 그다음에 시각예술 분야로 두 개 같은 심의위원이긴 하지만 이제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등록을 해두었습니다. 이 사용자 정의 출력 순서는 이제 큰 의미는 이제 뭐 안 해주셔도 되긴 한데 이 순서대로 나중에 평가 이제 심의 진행에 보시면은 평가 현황이란 메뉴에서 이제 요 순서대로 평가 결과가 이제 보이도록 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제 안 하셔도 되긴 하지만 그게 의미가 있다면은 이렇게 설정하셔도 됩니다. 심의위원 등록까지 했고요. 이제 심의위원 등록이 끝나면은 심의 그룹 설정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제가 이제 문학 분야에는 심의 그룹까지 설정을 해놨는데요. 이제 아까 시각예술 분야를 한번 보시면은 시각예술도 해놨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안 해놓은 부분을 보면은 여기 이제 신청사가 문학이랑 시각예술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설정을 해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제가 시각예술 분야를 선택했기 때문에 심의그룹도 시각예술 분야로 해서 일괄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하면 해당 이제 그 심의 대상 신청서에 그 심의 그룹을 연결시키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하면은 심의 그룹까지 설정한 심의위원 등록하고 심의 그룹까지 설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음, 평가표 심의서 조회하는 메뉴인데요. 심의서는 이렇게 그냥 확인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런 신청서, 요런 사업에 이렇게 평가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스트로 보시려면은 분야별 1차 심의서 리스트로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의 자료 생성 메뉴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업을 먼저 선택하셔야 되고 기준값 먼저 하신 다음에 선택하셔도 되고요. 일단 제가 문학을 보시면은 제가 문학까지는 심의 자료 생성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문학의 심의 자료 생성이 지금 세부 평가 내용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음, 시각예술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시각예술도 제가 해놨네요. 음, 일단은 이렇게 지금 방금 제가 심의 기준값 관리 화면을 열었고요. 어, 혹시 화면 잠깐만요. 보이시지? 여기까지는 보이는군요. 음, 그래서 이제 하나 이제 등록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값어치는 지금 50, 50으로 설정해 놨고요. 여기에 조금만 조정을 해서 물론 이제
실제 값은 50, 50이죠. 이 심의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하면은 이제 가중치가 이제 등록이 된 거고요. 음, 여기까지 온 다음에 닫기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제 심의 자료 생성 버튼을 누르면 이제 심의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의 자료 생성 버튼을 누르면 생성되었고, 음, 어떻게 그러면 내가 잘 생성을 했냐라는 건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제 심의위원 등록 메뉴나 그다음에 심의그룹 설정 메뉴 이렇게 가보시면은 심의자료 생성 여부라는 항목이 있으시죠. 여기에 Y까지 되어 있으면은 잘 끝났다. 여기까지 심의 준비를 다 끝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시각예술 분야까지만 이제 심의자료 생성 여부를 해서 생성을 해가지고 이제 완료가 됐고요. 그러면 실제로 심의위원 화면에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평가하는지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 이제 사용자 화면이고요. 심의위원도 어차피 그 하나의 회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물론 이제 따로 모바일 페이지를 제공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매뉴얼 보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페이지는 지금 그대로 이제 인카스 사용자 페이지에 와서 똑같이 심의위원이 인카스2라는 계정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들어오셔서 로그인 버튼 누르시면은 음, 이 엔카스2 계정은 사실 국가예술 지원 회원이면서 이제 평가위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씁니다. 모든 이제 어, 사, 그 심의위원들은 이렇게 두 개가 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의평가 버튼 눌러가지고 해당하는 주관 기간 이제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안내하시면 되고요. 음, 여기에 이제 주관 기관이 뜰 거고요. 제가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일단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조금 공모사업의 심의 파란색 버튼 눌러서 심의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분은 사실 현장평가위원이기도 해서요. 아마 이렇게 같이 원래 이 화면은 이제 같이 뜨는 건데요. 여기 심의 버튼 눌러가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아까 시각예술은 분야는 이제 분야와 그룹은 어차피 같게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렇게 분야별로 보실 수도 있고 심의 그룹별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분야랑 심의 그룹이 다른 경우인 경우에는 이제 심의 그룹별로 보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이제 분야별로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기본값이 심의 그룹별이고요. 여기에서 아까 제가 심의자료 생성을 시각예술 분야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대상이 세명으로 뜨죠. 근데 여기 아까 제가 심의자료 생성은 문학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목록에서는 나오지만 대상으로 뜨지는 않습니다. 시각예술을 먼저 들어가 보면은 또 이렇게 어, 평가할 대상들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평가위원 입장에서는 이제 아직 진행 상태가 심의하지 않은 상태고 이런 사업이고 사업 장소 소재지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사업 장소나 소재지 이런 것들을 아까 블라인드 처리했다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줄 하나로 해가지고 이제 블라인드 처리된 상태로 보이실 거고요. 단체명이나 사업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지원 신청 번호를 눌러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해당하는 사업 정보가 보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신청서를 사실 입력받았다면은 신청서 보기를 이용해서 신청서 내용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개인 단체 보기도 블라인드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확인한 다음에 그 심의 기준 보기랑 사실은 이 내용이 똑같긴 한데요. 여기에서 활동
세부 평가 내용을 확인하고 이제 등급을 해서 이제 그 점수를 매기는데 지금 사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점수가 조금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점수 기준이 조금 달라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점수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나머지들은 다 동일하게 이제 해당하는 점수로 이제 점수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50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47.5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만점과 가점을 좀 위해서 이제 만점 기준을 조금 이제 조정해 놨다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그다음에 어,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이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임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종합 의견은 여기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금액은 이제 필수 입력 사항이 아니니까 이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지원 신청서를 이제 확인해야 되니까 그냥 테스트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시고요. 혹시나 이제 심의평가위원 입장에서 이거는 한 번 더 봐야겠는데 싶어서 이제 뭔가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중에 다시 볼 것. 이렇게 메모장을 이용해서 메모를 하실 수도 있고요.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의 완료 처리를 해야지 이제 평가가 완료되는 거거든요. 근데 목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볼 것이라고 해서 아직 심의 중이고 나머지 다음 거를 봐야겠다라고 해서 다음 거 보고 비비비로 하고 이제는 심의 완료 처리를 하겠습니다. 목록으로 오면 심의 완료. 그래서 여기도 이거는 여기까지 해서 목록으로 오면은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심의 완료는 이제 두 건으로 처리했고 나중에 다시 봐야겠다라고 했던 이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심의 목록이 너무 많을 테니까 이제 뭐 하나씩 이제 여기 진행 상태에 가면 심의 중인 것만 다시 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조회해서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이제 버튼이 세 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제 정렬 기준으로 보는지 아니면 개인 단체명 순으로 이제 오름차순에서 보는지 점수의 이제 점수 순으로 보인지에 대한 이제 조회 구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 이제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건이 있기 때문에 일괄 심의 완료 버튼 눌러서 일괄 심의 처리 마지막에 다 확인한 다음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건은 제가 심의 완료 처리를 했고요. 심의 목록으로 가보면은 진행 대상 세 건 중에 세 건을 다 심의 완료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어, 관리자 화면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넘어와 보면은 저희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표 DB조회라는 메뉴에 들어와서 어떻게 심의 평가가 되고 있나 확인하실 수 있겠죠. 평가표 DB 조회 메뉴에 왔고요. 음, 보시면은 지금 아까 시각예술 분야에서 세 건만 제가 이렇게 해놨거든요. 거기에서 아까 점수 AA, BBB, CCC 거에 대한 이제 점수 내용, 의견, 메모 뭐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혹시 아까 말씀드린 수정 불가 처리하는
항목이고요. 이런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음, 이렇게까지 해서 만약에 이제 어, 네, 혹시나 아까 제가 심의 회피를 설명 안 드리긴 했는데 이제 평가위원이 심의를 회피해야 될 상황이 오면은 이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서 음, 그래서 심의 FA 사업인지 이제 뭐 어떤 사업에 따라서 행정결국을 여기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넣었는데요. 이제 심의 FA 사업을 선택하고 이제 심의 FA 사유를 입력하고 해서 저장하면은 이제 심의 FA에 대한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업무 시스템으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이제 하시면은 이제 심의 회피 현황에서도 심의 회피한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하지만 이게 사업 평가 현황 메뉴 보시면은 출력 구분이 이렇게 I 타입까지 있는데요. 여기에서 H 타입이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다 사실은 출력물 형태로 조회되지만 엑셀로 변환하실 수는 있긴 한데요. 조금 엑셀이 틀어진다라는 게 있어서 이제 순위 정렬로 되어 있는 이 H 타입이 엑셀로 이제 제대로 변환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서 아마 이걸로 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위까지 보이고요. 이렇게까지 평균 평점 현황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체별 평가 현황은 이제 단체별로 이제 보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단체 내용 이렇게 확인해서 보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택해서 확인하는 것. 이렇게 보시는 메뉴고요. 이제 이런 것들 이용하셔서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심의가 끝났다라고 하면 이제 결과를 등록해야 하는데 여기 들어와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불합격으로 처리되어 있고요. 어, 아까 이 그룹을 시각 예술을 했으니까 아까 해당하는 것들 중에서 2점인 거를 합격으로 하고 음, 지원 예정의 금액을 넣고 일단 이제 일괄 적용 항목 선택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보통 이제 그 1차 심의 합격 불합격 여부는 사실 이제 하나씩 지정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요. 이 이후에 이제 지원 예정액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이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이제 그 합격인 것만 이제 추려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장. 나머지는 불합격 처리했고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심의 1차 심의에서 합격이 됐고 이분은 2차 심의 대상이다 라고 이제 설정을 하면은 2차 심의 대상까지 설정이 됐거든요. 여기까지만 해놓으면은 되고 나중에 2차 심의까지 완료됐을 때 2차 심의 차수를 음, 음, 음. 일단은 알기로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2차 심의 대상까지 하면은 2차 심의 차수를 조회했을 때
2차 심의 합격, 불합격 여부를 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조회가 안 되는데 요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서 그때 이제 조회되도록 해놓을게요. 혹시나 그 프로그램 오류사항이면은 수정해 놓을 거고, 뭔가 다른 업무 처리가 더 필요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하면은 이제 됐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심의 결과 이제 확정 메뉴가 남았죠. 네, 말씀드린 대로. 했을 때, 그 아까 말씀드린 건이 1차 확정인데 이제 여기를 최종 확정으로 바꾸고 인터넷 공개로 하고 인터넷 공개 일자를 이제 공개하는 날짜에 해당하는 날짜로 해주시면은 이제 시간까지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 합격해서 저장하시면은 고 확정 공개 합격 라고 하면은 이제 나머지들은 아직 이제 심의 결과가 미정이기 때문에 안 보일 거고 랭가스 12지 계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뭔가 빼먹은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맞죠. 제가 이제 공개 날짜를 뒤로 했죠. 예. 하고 지금 요 데이터인데요. 지원결과는 선정, 그 다음에 지원 결정에 이렇게 금액이 보이고 이제 완벽히 이제 이분한테 합격 불합격 여부를 안내까지 했다라고 해서 심의 과정을 이제 끝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이 정도만 하면 이제 될 것 같긴 한데요. 나머지는 이제 질문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음, 어, 네, 일단은 시연이랑 강의는 마무리했고요. 일단 제가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심의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심의위원용 매뉴얼 자료도 그 보내주신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이경영 과장님이 지, 지, 네, 보내주셨을 겁니다. 저기 전남인데요. 네, 혹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네, 들립니다. 저희 그 심의위원 등록할 때, 네, 분야랑 세부 분야를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네. 분야를, 뭐 특정한 분야로 등록을 해도 그 여러 개의 그 심의를 하실 수가 있는 건지, 아, 아니면 일일이 다 뭐 시각, 공연, 문학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통합으로 심의를 진행을 하시거든요. 네네. 아까 그 보여드린 전문가 관리에 이제 심의위원 설정하는 부분은 사실 크게 심의할 때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아니고 그냥 하나의 그 정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가지고 예, 하나 대표적인 거 등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인천문화재단의 질문인데요. 그 탈락 사유는 아니요, 필수로 입력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이제 공개하지 않을 거면은 입력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음, 이게 예전에 그 심의위원 아이디를 일괄적으로 생성해서 이제 어, 한 적도 있기는 한데요. 이게 어차피 본인 인증을 꼭 하셔야 되긴 하거든요. 이게 인카스에 들어오시려면은 그래서 그냥 심의위원이 가입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따로 이제 회원가입을 이제 관리자단에서 이제 시켜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안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너무 그러지 않으시면은 그냥 일일이 그 가입을 안내하시고 이제 심의원 설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번은 음, 어, 이거는 이제 뭐 요청 주시면 저희 쪽에서는 이관은 언제든지 드릴 수는 있긴 한데요. 어, 중복 신청권 요거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이제 저희 이경은 과장님 쪽이랑 이제 좀 더 얘기를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음, 울산에서 문의 주신 건이요. 음, 종합 의견은 사용자는 볼 수는 없어요. 종합 의견 이제 심의에서 이제 합격 불합격 여부만 대부분 합격을 보여줄 수 있고요. 아까 살짝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점수 공개 설정 여부가 있긴 했는데요. 심의 결과 등록할 때 이제 그것도 이제 뭐 필요한 사업에서만 쓰는 거고 대부분 이제 비공개라고 되어 있어서 종합 의견이나 뭐 점수나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합격 불합격 여부 그리고 불합격 사유 정도는 확인할 수 있다. 불합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러네요. 그 경기문화재단에서 문의 주신 거와 같이 지금 이제 서울이랑 경기랑 인천인 경우에는 추가 접수 사업이 있으니까 예산 코드가 두 개라서 사실 두 번을 진행해야 하는 게 맞긴 한데요. 두 건을 이제 두 목록이죠. 이거를 통합하시려면은 결국 이제 추가 접수에 있는 건을 기존 접수건으로 예산 코드 변경을 해가지고 이제 통합 진행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뭐 이제 안 되는 건 아닌데 혹시 심의 일정상 이제 급하게 하셔야 되면은 저희 쪽에서도 좀 급하게 처리는 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복 문제랑 이런 게 조금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이제 어, 어떻게 처리할지 이거가 결정되면은 이거를 옮겨주는 거는 이제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2차 심의를 이제 뭐 저희 쪽에서 하는 이제 다른 곳에서 하니까 이제 지역 재단에서는 1차 심의 결과까지만 1차 확정 처리하시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2차 심의 결과까지 뭐 등록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 보여드렸는데 1차 심의 결과 확정 처리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네, 경기문화재단에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2번 진행하는 건 아니고 이제 2건을 등록한다라고 보시면 되긴 하는데요. 조금 이제 그 시스템에서 조금 해야 될 일이 많긴 하지만 이제 심의위원 입장에서는 목록이 2개라서 이제 한 번에 진행을 하지만 이제 2목록을 이제 확인해야 된다. 라는 게 있긴 하지만 이제 그것도 좀 번거로우실 수 있으니까 예상 코드 통합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뭐 그렇게 진행하는 건 제가 이제 사부서랑 좀 의논을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안내 드릴게요. 또 있으실까요? 그 시스템 이제 심의 등록 준비를 하시다가 좀 심의 자료 생성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심의 자료 생성을 했는데 생성이 안 된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고 뭐 그러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일단은 저희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 운영 지원팀 그로 바로바로 연락 주시면 처리 바로 가능하니까요. 아까 시스템이 뭐 불가능하게 이제 원복할 수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겁내지 말고 이제 하시다가 안 되시면 바로바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장님, 저희 궁금한 게 있어서 네. 알려주신 것 중에 화면에 나와 있던 게 지원 신청 번호랑 엔카스 관리 번호가 동일하다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 음, 네, 그 부분 좀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그러면 아, 지원 신청 번호랑 관리 번호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네, 점하고 저희 전문가랑 심의위원도 동일한 단어로 저희가 네, 이해하고 맞습니다. 네, 등록하면 되겠죠? 네. 네, 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서 올려주신 건데요. 어, 종합의견, 종합의견 지금 그 2차 심의를 과장님 다른 데서 하잖아요. 경영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네, 2차 주시겠어요? 심의를 네. 다른 곳에서 저번에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네네네. 네, 문화관광연구원에서 네, 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하는데 일단 이제 1차, 2차가 심의를 나눠 놨기 때문에 1차 심의의 종합 의견은 그대로 남고 그다음에 2차 심의의 의견도 따로 남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의
네, 음. 따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1차, 2차 심의가 두 어, 개. 네. 일단은 재단에서는 저희 김영종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은 재단마다 다른데 종합의견은 최종 2차 심의 그러면 들어가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일단 재단에서는 1차 심의하시고 1차 심의에 대한 의견만 남겨주시면 되는 거고 2차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의견을 남길 필요는 없고 저희 아까 효경선생님께서 시스템으로 원래는 그렇게 안 되지만 그 2차 심의 결과값만 입력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결과값 저희가 문강연에서 2차 심의 결과 오면 저희가 그 명단을 공유를 드리면 그 결과값만 2차 심의 칸에 체크 여부를 합격, 불합격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천에서 말씀해 주셨던 걸 제가 아까 앞에서 놓쳐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탈락 사유를 필수로 작성해야 되나요? 라고 문의해 주신 부분에 그게 그 나중에 저희가 지원 신청자가 결과를 확인하게 되면은 그 탈락 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입력 안 하면 그냥 그분은 뭐 행정 결격이라고 나오나요? 아니면 그냥 뭐 불합격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걸까요? 입력 안 하면은 그냥 탈락 사유 자체가 이제 그 항목 자체가 안 보입니다. 아, 그냥 그러면 불합격. 불합격만 나오는 거죠? 아, 네. 그러면 저희는 불합격 처리로만 나올 수 있도록 저희 재단에서는 공통적으로 탈락 사유 입력하지 않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음.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탈락 사유를 적는 것보다는 적지 않는 편이 더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지연심 옹부즈만이나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시면 저희들 어차피 이력이 다 남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저희가 안내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산문화재단에서 문의 주신 것 관련해서 대중예술, 순수예술 분야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행정에서 배제시키면 되는지, 1차에서 배제시키면 되는지를 문의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전문가 심의에서 해주시면 계속해서 그 대중예술과 그 순수예술에 대한 그 문의라든지 규준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그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 계속 그 민원인도 마찬가지고 재단 측에도 문의를 드리는 데에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확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점.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저는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가들이 결정하는 것보다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전문가 심의에서 그 부분을 결정해 주시는 게 더 안전할 것 같다라는 면에서 또 그 전문가 심의에서 결정해 주시면 그래서 행정 결격에는 해당 내용으로 체크하지 마시고 행정 결격은 필수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비한 경우, 누락된 경우 이런 경우 하면 행정 결격으로 해주시고 저희 대중예술과 순수예술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 심의에서 네, 걸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문의 있으실까요? 저희가 사실 이렇게 효경 차장님이 이렇게 그 시스템 관련해서 안내해 주시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대부분 다들 매뉴얼만 보고 이거 하시지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는 사업은 저희 사업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같이 화면 보시면서 팀이 같이 등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스템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또 질문해 주시면 이 자리에서 질문 같이 해서 다른 재단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 저희 김혜리 과장님이 채팅창에 올려주셨는데요. 문광연에서 진행되는 2차 심의 방법은 세부적으로 정해진 게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일단 저희 충화 비례 배분으로 하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뭐 변호사 입회하에 진행하신다는 점 말고는 저희가 또 특별히 전달받은 사항은 없고요. 일단은 각 재단에서 이제 저희 4월 27일까지 그리고 4월 20 수도권의 경우에는 4월 29일까지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그 결과 취합해서
그 주에 저희가 바로 전달 드리고 그 차주에 저희 문광현에서 층화 비례 배분 진행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나온 상황이 있으면 저희가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네, 없습니다. 그 인천문화재단에서도 지금 또 올려주셨는데요. 공고문 지원 대상자 지원 제외 요건에 문화예술 분야 공공지원 기관 사업 참여 제한 대상, 미정산이나 부정수급, 범죄 수사 중인 자 등 신청 불가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최종 선정 단계에서 예술에서 이걸 확인하는 사항일까요? 라고 주셨는데, 네, 일단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어쨌든 저희 예술위원회 쪽으로 지원하셨던 분들이 미정산이시거나 이제 부정수급이시거나 이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재단에서 이제 1차 선정 결과를 보내주시면 음, 어, 보내주시고 저희 그 문광현에서 이제 2차로 다 네. 결과를 보내주시면 저희 예술위원회 측에서 그 관리하고 있는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조해서 이분의 경우에는 어, 미정산이다, 부정수급이다를 저희가 확인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재단에서는 재단 부정수급, 재단 미정산만 체크를 미리 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예술위원회 엔카스로 신청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신청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대요. 시스템이 바뀌었을 때요. 근데 어쨌든 예술위원회로 신청해 주시는 게 아니고 재단으로 신청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예술위원회의 부정수급이나 어떤 미정수의 경우에는 확인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서 발표 전에 미리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면 일단은 저희가 또 안내드릴 사항이 저희 또 지금 양현본부장 들어와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어쨌든 3배수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수가 미달되거나 아니면 결격 사항이 많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최대한 3배수로 맞춰서 보내주시면 고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되는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저희 쪽으로 미리 사전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박준입니다. 너무 노고 많으시고요.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 지금 아마 이호경 차장님께서도 지금 기획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사실은 유례없는 이 추가 접수를 하게 되면서 이 추가 접수 서류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약간의 이슈가 있어서 처음에 많이 질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지금 그 접수를 하고 지금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할지가 아주 정확하게 세밀하게 나오지 않아서 아직 메일을 못 드렸던 건데 뭐 아까 이호경 차장님도 말씀 주셨고 다 같이 공유가 됐지만 현재 이제 이슈가 되는 거는 이미 지원 신청이 끝낸 분이 중복으로 신청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갈라내고 나서 이제 둘을 통합해서 심의하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두 개의 데이터, 그러니까 기존에 지원을 신청했던 데이터가 예를 들어 1000개라고 치면 1000개에다가 이번에 지원 신청 추가 접수로 들어온 게 100개라고 치면 1100개를 합쳐서 심의를 하는 것 자체는 맞고요. 저희가 그걸 통합해서 해드릴 텐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데이터 통합을 할 때 중복권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복권은 저희가 그냥 통화라든지 저희끼리 알아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중복성이 확인이 돼가지고 저희 쪽으로 그건 서로 공문을 가지고 체크를 해서 해야 우리 예술위원회 그 지금 경영지원팀에서도 문제가 없이 삭제를 해드리는 게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중복인 사업들은 사업관리번호 해가지고 저희가 양식은 당연히 드릴 거고요. 그럼 메일을 쭉 주시면 그 공문을 주시면 저희 쪽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삭제를 해가지고 삭제 확인하고 다시 회신 조치 드리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야 저희가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지금은 이렇게 그림을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어떤 뭐 그 다른 대안에 좋은 조치가 있으신 말씀 주시는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데이터를 합치는 걸 원칙으로 하되 거기에서 중복된 데이터를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문을 통해서 저희가 그 재단 측, 수도권 세계재단 측에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저희 경영 지원팀에서 진행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경기문화재단에서 예, 체크해 주시고 두고 양식 주시면 전달 주시겠다고 하니까요. 저희도 뭐 이 양식은 당연히 복잡한 거 없고 막 첨부 파일도 필요 없고 그냥 공문으로 해가지고 어떤 관리번호가 뭐 어떤 근거로 해서 합쳐져야 된다 이런 부분만 체크하면 저희도 바로 조치해 드릴 수 있으니까 뭐 번거롭게 해드릴 의도가 아닌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 공을 다시 이호경 과장, 우리 저희 이경영 과장님께 돌리겠습니다. 혹시 양형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고 계셨던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혹시 저희 그 양희원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어, 없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저희 오늘 너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 이제 저희 심의점수 커트라인 관련해서 계속 이제 문의를 주셔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리마인드 메일 보내드릴 때 다시 한번 그 심의, 커트라인 문의로 수정된 파일 다시 한번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안내드린 내용이긴 하지만 헷갈려 하시는 저희 재단 담당자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저희 효경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위원회의 경우에는 가점이라든지 환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조금 95, 뭐 80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재단의 경우에는 그런 설정값이 없기 때문에 50, 45, 40 이런 식으로 가중치가 50점의 경우에는 배정이 되어서 그렇게 심의 진행해 주시면은 네, 것 같습니다. 혹시 이외에 질문이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저희에게 설명해 주신 이효경 차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리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녹화 했으니까요. 나중에 녹화본 다시 한번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심의 만약에 등록하시다가 잘 안 되시면은 이 녹화본 다시 한번 보시면서 심의 진행해 주시고 또 모르는 부분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